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개인 유사법인 관련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개정세법 때 이 개인 유사법인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 법이 나오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게 나왔죠? 11월 네. 4일 날. 네, 11월 4일 날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와 설계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이거를 왜 하게 됐고 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여기 첨부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제도 도입 취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 과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네. 왜냐하면 법인세랑 소득세랑 세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게 42%. 네, 내년부터는 이제 그것도 45%로 바뀔 거고요. 근데 법인은 맞죠? 네, 법인은 이제 10%, 20%,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율 차이가 이미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이거는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와 개인 유사법인의 세부담 차이를 한번 보겠다. 이분들 소득이 5억 원일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나오는데요. 개인 사업자부터 볼까요? 개인 사업자가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이 5억인 경우에 소득세는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5억이면 42%죠. 네. 그래서 세금이 1억 7,460만 원입니다. 와, 그러면은 5억에서 세금 뺀 세후 소득으로는 3억 2,540만 원 남았네요. 네. 근데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개인 소득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특히 이분은 다른 사업 소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 소득이 합쳐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똑같이 5억의 수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법인세는 8천만 원이 나옵니다. 반이네요? 네. 엄청 조금 내네. 반도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세후 소득이 4억 2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두 개 차이가 지금 1억 가까이 세후 소득 차이가 나요. 네, 그럼 누가 이걸 개인으로 하겠어요? 맞아요. 나라도 법인으로 하겠네. 네, 그리고 법인이 이제 이렇게 이영업을 쌓아놓고 소득의 시기를 막 뭐 이때 마음대로 기부제를 할수 있죠. 한다든지 네. 배당을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점을 안 되겠다라고 네.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뭐 급여를 준다든지 배당을 줘서 뭐 주주나 직원의 수입으로 가게 하지 않고 비용으로 없애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서 카드를 가지고 뭐 쓴다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이제 그거는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런 경우를 이제 막겠다. 그런 것들을 개인 유사법인으로 해서 막겠다는 게 이 법의 도입 취지인데, 네, 봤더니 사실- 진짜 많아요, 이런 맞아요. 사례들이. 10년간의 이제 법인 중에서 특히 1인 주주 100%인 숫자가 있는데요. 19년에는 이제 가동 중인 법인이 87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가 28만 개나 있어요. 엄청 많네. 네, 32%나 이렇게 1인 주주인 거죠. 네, 이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사실상 100% 주주인 경우는 사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실 다를 바 없는 존재인데 또 하나의 인격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좀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개인 소득세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어떻게든 옮겨가려고 계속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방지하고자 이런 법이 나온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근데 또 법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또 꼭 회사에 유보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법인이 돈을 쌓아서 그 법인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뭐 투자를 한다거나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뭐 연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의 계획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다시 살펴보면 이런 회사들 적극적 생산적인 법인들한테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정해두고 이 세 가지 조건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는 법인들한테만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는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법인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합쳐진다기보다는 거의 가족 법인들인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어쨌든 그런 구성, 나와 관련된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80%가 넘으면 그거는 개인처럼 보겠다는 보겠다. 거죠. 개인 유사법인이 맞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기법에 나오는 특수관계자를 따라가게 될 텐데 본인을 기본으로 해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인척. 뭐 이런 것들이 네. 해당이 되겠죠. 네. 이런 특수관계자들을 포함해서 80% 이상이면 우선 조건 1번에 네. 해당된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차명주주를 놔야 되나? 그죠. 이러고 20%.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어쨌든 첫 번째 요건은 그 주주 구성이 80%가 특간자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및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네,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저번에 세법 개정에서 바뀐 단어는 원래는 자본금의 1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 자본의 10%로 바뀌었고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회사의 네. 규모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일정 수준 유보를 인정해주는 걸로 바뀐 것 같죠? 네, 그래서 회사도 어쨌든 다 배당하면 회사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보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유보의 기준이 이제 50%, 10%라는 거죠.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인세 차감 후 소득이 5억 원이 발생한 법인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5억 원이 발생한 거니까 배당 가능한 소득이 5억인 거죠? 네, 여기서 3억 원을 주주한테 배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5억 원의 50%인 2억 5천을 초과해서 3억을 배당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배당 간주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 법인이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자기 자본이 50억인 경우 이때도 자기 자본의 10%, 그러니까 50억의 10%는 5억이죠. 그러니까 이번 소득이 이 10%인 5억이랑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법인의 규모상 이 정도는 유보해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배당 간주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자기 자본의 10%까지는 이 수입이 생겨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거죠. 네. 그러면은 자기 자본을 많이 늘리는 것도 방법인가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네. 뭔가 올해 이익을 많이 쌓는다거나 뭐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요.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뭔가 튼튼하게 회사를 만드는 거죠. 자본, 증자 뭐 이런 방법으로. 근데 보통 회사 처음 만드실 때는 자기 자본을 막 늘리면서 시작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자기 자본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법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그리고 이제 자본금 이외에 자기 자본이 늘어나려면 잉여금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선 회사가 단기적인 회사일 경우는 어려울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초과 유보 소득 중에서 적극적 사업법인은 단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 상환, 고용, R&D를 위해서 지출하거나 적립할 금액을 따로 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게 없으면 이제 배당하지 않아야 된다. 네네네, 그렇죠. 특정한 회사들을 지금 추려가지고 적극적 사업법인이라는 걸 하나 개념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적극적 사업법인이 미래에 투자하거나 뭐 고용을 하거나 R&D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쟁여놓은 돈들이 있다면 그 쟁여놓은 돈들은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극적 사업법인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 사업법인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겠죠. 그 법인은 이제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처분 수입이 전체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인 법인. 그러니까 사실 이자, 배당 뭐 이런 거 다 안 된다. 그런 수입이 50%를 넘으면 적극적인 법인이 아니고 소극적인 네, 법인이다. 수동적인 법인. 수동적 네, 법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영업의 수익이 많은 애들은 안 된다. 영업의 수입이 50% 이상인 애들은 미래의 쟁여놓은 돈을 인정하지 않겠다. 영업의 수입이 50% 미만이어야 미래를 위해서 쟁여놓은 돈들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 법인은 네 가지 이 경영 활동의 필수적 네 가지 지출은 유보소득에서 빼준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투자입니다.
네,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경우인데요. 제조업체 법인이 법인세 차감후 소득 100억 원 중에 주주에게 20억 원을 배당하고선 2년 후에 구입할 기계장치를 위해서 30억을 따로 빼서 적립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네. 지금 법인세 차감후 소득이 100억이니까 여기에 50% 원래 배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50억. 50억인데 주주한테 20억만 배당했어요. 그럼 원래는 30억에 대해서 배당 간주 이익 금액으로 보아가지고 배당 소득세 과세해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는 지금 2년 후에 구입할 기계장치를 위해서 30억을 적립했어요. 근데 얘는 제조업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적립하는 이 30억을 배당 안 하고 유보해도 된다라는 네. 거네요. 그럼 결국에 20억 배당하고 30억 적립했으니까 50억 다 썼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배당 간주 금액이 발생 안 하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로는 부채 상환입니다. 도매업체 C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당해년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3억 원을 상환하고 다음 년도 상환기일이 도래할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억을 적립하는 경우. 네, 부채가 많은 회사였네요. 이 회사가 10억의 소득이 있는데 50%면 5억을 원래는 배당해야죠. 배당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일단 차입금을 3억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또 2억을 갚기 위해서 적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금액도 제외해 주겠다. 그러니까 5억을 썼어야 되는데 미리 올해 갚고 내년에 갚을 거니까 다 썼다. 그러니까 배당 간주 금액 없다. 네. 보여주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고용이네요. 네, 건설업체인데 이 건설업체가 법인세 차감 후 소득금액 20억 중에서 주주에게 2억을 배당했어요. 원래는 20억의 50%니까 10억을 배당했어야 되는데 2억만 배당했네요. 네. 그런데 매년 직원의 급여로 4억 원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2년 동안의 급여 비용으로 8억을 미리 적립해놨어요. 이럴 경우에는 2억 썼고 그다음에 8억은 적립하니까 10억을 다 썼기 때문에 배당 간주 금액이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되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직원들 비용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도 배당하지 않고 유보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R&D. 연구개발업체인 이 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 연도 R&D 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2억을 적립하는 경우. 이때도 원래 4억 중에 2억을 배당을 했어야 되는데 R&D에 쓰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배당 간주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적극적 법인, 수동적 법인 이 기준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는 그 50%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걸 그 해마다 하는 건가요? 네, 원래는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 비중 중에서 우리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과세관청에서 말하는 이 수동적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비율이. 맞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비율 때문에 이 50%를 판단하다 보니까 얘가 작아지면서 얘가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달라질 게 없었는데 얘가 쪼그러드는 바람에 얘가 커져가지고 적극적 법인이 아니라 수동적 법인이 돼서 미래에 지금 지출할 거를 적립을 하고 싶지만 그게 인정이 안 될 때를 대비하는 거죠. 네. 2년 전속일 때를 수동적 법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더 예를 들어 또 설명을 드리면 제조업체 G법인이 일시적 경영 악화로 21년 수입이 제조 매출, 제조 본업 매출이 1억, 이자 수입이 2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30, 그러면 원래 얘는 수동적이죠. 그치, 60% 1대2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20년도는 제조업 매출이 4억이었고 이자는 그대로 2억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20년, 21년 두 개 연속해서 수동적 법인인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그쵸. 거죠. 20년도에는 적극적 법인이었기 때문에 21년에 한 해에 수동적이어도 또 괜찮다. 괜찮다. 2년 연속으로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 실질이 정말 개인과 유사한 법인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대여서 해당이 되면 간주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네. 거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이제 배당 소득세를 가세하는데 이제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수동적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법인의 사례인데요. 부동산 임대료 수입만 있는 임대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이 법인세 차감 소득이 4억 2천만 원인데 그러면은 50%니까 2억 1천만 원 배당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진짜 제일 많아. 보통은 배당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배당 소득 내기 싫어가지고. 네.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이 돈을 대투자할 거니까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배당을 안 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 바로 개인 사업자와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배당 간주 금액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성과세하는 게 딱 이 제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 활동을 위한 지출이 없는 법인, 그러니까 기획사 H법인이 수입금액 출연료 20억, 임대료 10억 이렇게 있는데요. 법인세 차감하고 나서 소득이 20억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배당하지 않고 또 투자나 고용 이런 지출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도 그럼 20억 중에 50%인 10억을 먼저 배당한 걸로 보고 가세를 합니다. 네, 아까 그 수동적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법인은 이미 수동적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뭐 경영 활동을 위해서 미리 지출한다고 해서 봐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기획사 H 같은 경우는 수동적 수입 과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뭐 인건비를 적립한다든지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배당 간주 금액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이 법은 지금 2020년에 계속해서 쌓여있던 유보 이익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021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법이니까 이제 단기 유보소득부터 적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배당을 한 걸로 봐서 배당 소득세를 냈어요. 그럼 실제로 나중에 이 돈이 언젠간 배당이 될 거잖아요. 법인이 없어지기 위해서든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제 그때가 돈 받으실 거잖아요. 받은 금액에서 미리 과세한 거 빼고 나머지만 그 해의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사실은 결국에는 시기를 분산해 주는 분산해 효과가 주겠어요. 있어. 법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래오래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익여금이 몇십억씩 쌓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상 정리하려고 봤더니 막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잉여금 처리하는데도 골머리를 쌓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많죠.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고민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개인 유사법인의 제도. 과세제도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배당이랑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따박따박 반씩 50%씩 나가니까. 네. 배당 소득이 그 해의 소득으로 찍히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원래는 이제 법인은 법인세만 내고 적당히 급여만 가져고 약간 방치되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엄청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미래 뭐 고용 뭐 계획도 해야 되고 그쵸,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세금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 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그동안은 또 당연히 내는 거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좀 더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되지 않으실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업하고 세금하고 남은 이 유보 이익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고요. 그럴 때 저희 세무 전문가들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입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향후 입법안이 나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